2교시 계속 조금 학습 선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선발에 다양한 도구가 있다. 이제 이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 그 조직마다 또 회사마다 어떤 선발 도구를 활용하는가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뭐 면접, 신원조회, 그다음에 필기시험, 그다음에 뭐 이력서, 뭐 이제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평가센터, 뭐 이제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작업 시뮬레이션 이제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선발 도구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선발 이런 다양한 어떤 선발의 결정 도구를 활용해서 선발을 해요. 이제 이걸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근데 뭐 가장 좋은 거는 정말 우리가 그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선발 도구를 사용을 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정말 잘 뽑았다. 그럼 좋은 의사결정이죠. 그런데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AI가 한다 하더라도 AI가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퍼펙트하지는 못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오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선발의 의사결정과 선발 오류라는 차원에서 좀 깊이 고려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통계학에서 음, 제1 타입 1 에러 혹은 타입 2 에러 해가지고 우리가 통계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항상 그 의사결정의 이면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이걸 아마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인간이 하는 의사결정의 프로세스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해서 의사결정의 결과 오류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채용 기준에 맞게끔 채용했다. 이 채용 기준이고 X축이 Y축이 평가 기준이에요. 성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한 사람들이 예측을 해서 채용을 했는데 성과도 좋으냐. 이제 이 관점에서 한번 보면 여기 한번 잠깐 내용을 봐요. 요거 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채용이 지표 점수고요. 요게 평가 기준 점수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성과 기준이고 요거는 채용 기준입니다. 채용 기준인데 보세요. 자, 채용이 거절되어졌는데 성과 기준이 낮다. 요거는 C죠, 그죠? 요 C죠, 어떻습니까? C는 무슨 말이요? 우리가 채용 기준에 예측해서 상당히 이 점수에서 채용이 거절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역시 이 사람이 성과 기준도 낮더라라고 하면 이건 옳은 결정이지. 그 다음 어, 채,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 기준에 통과하고 높기 때문에 그런데 평가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시 옳은 기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일을 잘하겠구나. 그래서 채용을 했습니다. 제의를 했습니다. 채용하고 보니까 결과도 좋더라. 이렇게 옳은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A와 C는 뭐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굉장히 객관성이 있는 좋은 채용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채용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해가지고 낮다고 봐서 채용이 거절되어졌어.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채용이 거절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실제로 거절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점수는 상당히 낮았는데 실제로 성과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걸 이제 타입 1 에러라고 그래. 타입 1 에러. 제1종 오류라고 그래. 제1종 오류. 통계학에서는. 그다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참 일 잘할 거다라고 해서 채용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채용을 했어. 일을 시켜보니까
반대야. 이 성과 기준이 너무 낮은 거야. 이게 D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고찰해 봐야 되는 게 타입 2 에러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로 수락했기 때문에 오는 오류예요. 요거는 거절했기 때문에 일을 잘할 사람인데 거절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는 성과 척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거절이 되었어. 이런 류를 갖다가 타입 1 에러. 이거는 거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에러다는 거고요. 이거는 일 잘할 것이라고 보고 채용이 되어졌는데 실제로 성과는 되게 낮아. 이건 accept, 채용했기 때문에 얻는, 의사결정을 수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는 오류다. 이건 수락 오류라고 그래. 이 타입 1 에러하고 타입 2 에러가 항상 의사결정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뭐 그 사람의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채용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좌표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관리자들의 몫이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책에도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기업에서는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이 타입 1 에러든 타입 2 에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발이 얼마나 객관적이냐, 신뢰성 있냐 하는 것은 바로 A와 C이라는 방에 형성되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류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정말 일 잘할 사람인데 리젝트를 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겠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못 내더라. 이 수락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오류는 회사에서는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발이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A와 C가 뭐 한 95% 되고 B가 D가 좀 한 5% 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채용상에서 이 선발상에서 A와 C보다는 B와 D가 많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선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을 다루는 것은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 사람의 내면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앞에서 봤듯이 그래서 선발이라는 이 주제가 회사의 어떤 그런 어떤 생산성이나 성과에 어떻게 선발을 했는가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이 선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타입 2, 타입 1 에러를 줄여야 되는데 실제로 뭐가 더 많겠습니까? 실제로 이 B보다는 D가 많습니다. 이 D 부분이. 타입 2 에러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타입 1 에러가 온 것도 회사로 보면 손해잖아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떨어졌으니까 거절했기 때문에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안을 어떻게 이제 이것을 마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 요 표현을 이해하시겠죠? 됐고요. 자, 기업에서는 여기 이제 한번 앞에서 한 표를 좀 설명하는 건데 선발 의사 결정할 때 A 상한이나 C 상한 이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제대로 한 의사 결정이지. 요 영역을 넓혀야 돼. A 상한이나 C 상한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좋지. 그러나 반대로 B 상한이나 D 상한 같은 것은 오류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야만 선발에 의한 손실과 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뭐 기준에 의해서 사람 뽑으면 안 되나, 뭐 인사부서에서는 사람을 잘 뽑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얼마나 면밀하고 정확하게 뽑았나.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쓰는 표현이었던 적성인간. 이
회사에 이 업무에 딱 맞는 인간, 적성 인간을 얼마나 확보하는가가 회사의 존속 성장에 결정적이에요. 난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이 주제인데, 이 사람이 아까 구성원, 조직의 어떤 구성원으로 진입하는 과정, 진입해서 이제 뭐냐면 새로운 구성원으로 시작하는 그 매개가 선발이잖아. 그러니까 이 선발이 타입 2 에라, 타입 1 에라의 면적을 여하히 줄일 것인가가 선발에 결정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전제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계속 실수하게 되고, 사람 뽑았는데 좋은 사람 뽑는다고 뽑았는데 오히려 뒤로 가게 되면 안 뽑은 만 못합니다. 오히려 코스트 요인이 훨씬 더 앞에서 우리가 원칙에서 효율성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선발의 원칙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발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회사들마다 모집이나 이 선발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선발이 한 이 A와 C를 하면 정말 이 정의 상관관계, 다시 말하면 뭡니까? 회사의 목적이나 가치에 맞는 사람이 뽑아졌음으로 인해서 고성과를 올리는데 계속 기여를 하게 되는데, 타입 1, 타입 2 에라에 속하는 사람들이 선발되어졌다 할 때는 선발과 재앙이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B와 D를 줄인다라고 했는데, 이 이제 B를 갖다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입 1 에러라고 그랬습니다. 자, 거부 오류. 그 다음에 수락했기 때문에 오는 요 D를 갖다가 수락 오류, 타입 2 에러.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타입 1 에러가 있고 타입 2 에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의사결정에도 이 타입 1 에러와 타입 2 에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치명적입니까? 그냥 버렸다. 그래서 그냥 단념하는 것일까 하고, 어쩔 내가 받아들여서 수락을 했는데 아니야. 이러면 어떤 게 더 치명적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게 보세요. 이 타입 1과 타입 2는 모두 다 동시에 줄여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채용 기준을 강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엄격하게 하면 수락 오류가 줄어들겠지. 타입 2 에러가. 아주 엄격한 기준 가지고 철저하게 규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조금 타입 2 에러, 잘못 뽑아가지고 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는 오류는 적어지겠지. 그런데 반대로 어떻겠습니까? 거부 오류는 오히려 증가한다. 이 이제 거부 오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그러니까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가지고 수락 오류를 줄이려고 굉장히 극소수만 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뭡니까?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타입 1 에러, 거부 오류는 증가해요. 이게 또 상호 어떻게 됩니까? 상호 아주 역학적이에요. 이게 타입 2를 줄이면 타입 1이 늘어나고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선발을 해가지고 타입 2를 줄였는데 대신에 뭡니까?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또 뭡니까?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부 오류가 늘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채용 기준을 완화하면 거부 오류를 줄일 수 있죠. 뭐 어느 정도 좀 기본 요건만 갖추면 다 뽑아주자. 그러면 뭡니까? 거부해가지고 놓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대신에 뭡니까? 수락하는 사람이 많아 수락 오류가 증가한다. 요것이 이제 통계학에서 이 타입 2, 타입 1, 2 에라의 상관관계예요. 요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적정선이 필요한 겁니다. 타입 2와 타입 1의 어느 정도 기준에서 우리가 엄격하게 할 것인가, 채용 기준을 정해야지만이 1도 줄이고 2도 줄인다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여러분이 물어봤는데요. 기업에서 채용 기준을 설정할 때 이 두 유형의 오류 어느 것이 더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래도
타입 2만은 줄이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타입 2 에러가 훨씬 더 로스가 크다는 것이죠. 그 타입 2를 최대한 줄이자. 타입 1이 가져오는, 그러니까 타입 1을, 타입 2를, 그러니까 수라고 오류를 줄이고자 하면 타입 1은 늘어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하자. 그런데 타입 2는 최소화하자. 이런 전략들이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채용되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선발 오류 부분이 있다는 거 좀 반드시 좀 이해하고 조금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볼게요. 자, 어떤 오류를 우선적으로 줄일 것인가. 이제 이게 항상 나타나는 과제거든요. 의사결정의 현장에서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타입 2 에러를 먼저 줄이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나타났듯이 타입 1은 어떻습니까? 어,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 오류는 이미 일어난 손실이지만 타입 2는 실제로 수용을 했겠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손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지 아무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했듯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타입 2 에러를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줄여야 한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타입 1과 타입 2를 보면 아마 타입 2에 대한 좀 웨이트가 가중치가 크다는 것을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더 보죠. 선발 오류 부분을 그럼 이제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기준을 정해야 되냐? 타입 2, 타입 1의 어떤 서로 좀 수용할 만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죠. 여러분 286페이지에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험 점수라는 기준을 볼게요. 요 밑에 시험 점수가 A, B, C 학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의 기준은 직무를 수행을 만족을 하느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직무 수행 불만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타입 1, 타입 2 에러를 봤는데 A, 다시 말해서 A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요 항목을 한번 쫙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의 분포가 이제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분히 여기에 있는 요 몇 사람보다 자, 여기에 속한 사람이 요 밑에 속한 사람보다도 훨씬 많죠. 그래서 합격선이 A에 설정되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직무 수행 만족을 하는 소위 말하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 사람이 A 이상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점을 낮춰야겠지. B까지 한번 낮춰볼까요? B까지 한번 낮춰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람 숫자는 많고 만족도도 늘지만 동시에 뭡니까? 여기 보면 불만족한 사람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합격 점수를 C까지 늘려보자. C 학점 이상 뽑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기준이 낮아짐으로써 오는 뭡니까? 이 직무 수행의 불만족 요인들도 이 부분 훨씬 더 잠깐만요. 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도 또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관관계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선발을 위해서 제한된 지원서를 놓고 또 이력서를 놓고 사람을 딱 분배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을 것인가에 따라서 만족도도 달라지지만 또 뭡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족도가 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뭡니까? 타입은 에러가 이쪽에는 뭡니까? 불만족한 이게 직무 수행 불만족도가 매우 적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대신에 놓친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왜? 이런 류의 사람들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성공할 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더 많죠. 숫자가 많으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또 만약에 싫어했다. 싫어했으면 어떻습니까? 이, 이 엉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C라는 학점은 좀 널널하게 했다. 그럼 이거 뭐가 많겠습니까? 타입 2 에러. 뽑아놨는데 일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항상 이 기준점을 어디다 정하는가에 따라서 타입 1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어떤 상관관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기준을 잘 정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아까 타입 1 A, B, C, D 이제 그 아까 앞 맨 처음에 봤던 그 내용을 여기 보니까 타입 1 에러가 여기 있죠, 그죠? 그다음 타입 2 에러 각각에 대해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채용 결정 기준, 그 다음에 작업 수행도 관계해서 뭐 여러분 채용의 기준이 안 된다. 회사 측의 기준 이하고 저성과다. 뭐 요 A 아까 요 봤던 우리가 A 상황이라고 했죠, 그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C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뭐 다루기도 쉽다 할까요? 또 어떤 정확한 자기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 이런 거죠. 이 타입 1 에러와 타입 2 에러의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들, 효과들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죠. 타입 2 에러. 부적임자를 채용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확한 의사결정인데 수락 오류라고 그랬잖아. 뽑아 잘하리라고 기준을 보고 채용 기준이 좋게 해서 뽑았는 최 기준에 충분하다고 해서 뽑았는데 성과가 안 돼. 이건 타입 2 에러인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성과가 자연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조조해진다. 그 다음에 자존감이 저성과 때문에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지고 좋은 성과를 내었으면 받았을 보상을 포기해야 되고요. 또 저조한 성과를 내는 종업원 때문에 동료들이 피해를 입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또 종업원의 저종한 성과 때문에 고객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겠죠. 당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게 되고 종업원의 형편없는 직무 승무원으로 사고, 상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고 이직과 관련되어 있는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타입 2 에러에 해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타입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 이거 진짜 우리가 기준이 잘못됐나 봐. 성과를 좋은데 떨어뜨렸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오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채용과 관련돼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타입 1과 타입 2 에러로 인한 손실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회사가 굉장히 이 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을 잘 지키고 그 선발할 때는 항상 앞에서 봤듯이 뭡니까? 신뢰성과 타당성 부분을 겸비해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이 극소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어려워요.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모집 선발에 대해서 거의 내용을 다 봤는데 이제 이 모집 선발할 때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선발의 어떤 범위냐, 기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주 기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채용 방식에서는 바로 적응성의 문제, 채용 방식에서는 바로 응답이 되게끔, 바로 반응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즉각성, 적응성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세 가지만 가지고 요 세 가지의 어떤 기본 전제 또 이것을 가지고 하여튼 이 모집과 선발을 제대로 해야 기업의 인사 부분에 그 필요 인원들 어떤 새로운 직무를 놓고 하는 어떤 인적 구조를 제대로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집 선발에 대해서 좀 마치고 이 다음 시간에는 교육 훈련하고 조직 개발 이걸 또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